진자를 소멸하기. 강압적이고 뻔뻔한 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무시하지도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경우인데, 내 친구 하나는 얌전하고 온순하지만 힘이 천하장사였다. 언젠가 밤늦은 시간에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칸에 건들거리는 불량배들이 있었다. 그들은 진짜 파괴적인 진자였다. 자기네 부정적인 에너지를 서로에게 불어넣으면서 안하무인으로 굴었다. 하지만 그런 무리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더 많이 얻기 위해 흔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내 친구에게 치근거리기 시작했다. 착하고 온순한 모습을 보고 저희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던지면서 이기죽거렸다. 하지만 친구는 묵묵히 앉아서 그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다. 즉, 진자가 지풀에 흔들거리기를 멈추게 하려는 것. 그 친구를 그 무엇도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나 역시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이 멋모르는 패거리는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있었다. 결국 내 친구가 견디다 못해 일어나서 출입문 쪽으로 갔는데 가장 사납고 못되게 들러붙던 추종자가 친구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구석으로 몰리던 친구가 그 자식의 멱살을 움켜쥐고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한 방 먹였다. 그자의 낯짝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다른 자들이 놀람과 공포에 휩싸여 얼어붙었다. 친구가 옆에 선 다른 불량배에게 몸을 돌리자 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우물거리면서 두 손을 내젓고는 몸을 사렸다. 진자의 에너지가 즉시 쓰러지고 추종자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하더니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좋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는 어떡하나?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을 때는 진자를 소멸하기 위해 아무도 예상치 않던 비상한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일화를 누가 들려주었다. 지역 불량배 집단의 추종자 무리가 한 청년을 구석으로 몰아세운 뒤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에게 다가가서 눈에 불을 켜고 말했다. 어디를 부서뜨려 줄까? 코야, 턱이야. 이 돌발 상황은 그들 시나리오에 없었던 것이기에 그 우두머리가 잠시 당황했다. 그러자 청년이 네 귀를 찢어버리겠어 하고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귀를 움켜 쥐었다. 계속 고함 지르면서. 불량배들이 평소 익숙하게 접하던 재밌거리가 다 망쳐버렸다. 우두머리는 이제 누군가를 두들겨 패기보다는 자기 귀를 빼낼 생각뿐이었다. 결국 불량배들은 웬 미친놈 다 보겠네 하는 표정으로 물러갔다. 그는 졸지에 미친놈이 됐지만 그 대신 폭력은 피했다. 그런 식이다. 만약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지 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각본을 깨뜨리는 무엇이든 시도해 보시라. 어떤 것이라도 좋다. 그러면 진자가 멈출 것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동안 당신은 진자의 게임에 끌려들어 그 주파수에 맞는 자기 에너지를 내주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라. 그러나
당신의 주파수가 아주 다르다면 당신은 진자와 불협화음에 들게 되고 그리하여 진자의 리듬이 깨진다. 하지만 잃을 것 하나 없는 진자를 상대할 때는 결판 내려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흉기를 든 강도가 달려들었다면 얼른 돈을 내주는 게 더 낫겠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사람들은 현금을 조금씩 가지고 다닌다. 예를 들어 강도가 마약 중독자나 정신병자라면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당신이 무술의 대가라 하더라도. 미친 개하고 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죽음은 무모하고 허망할 테니까. 진자의 흔들림을 멈추는데 유머나 상상력이 도움될 수 있다. 짜증이나 화를 일종의 게임으로 바꾸시라. 예를 들어 혼잡한 길거리나 지하철 안에서 제 갈 길만 생각하며 급하게 서두르고 부산 떠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 그럴 때는 당신이 남극의 펭귄 무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라. 이 사람들은 펭귄이야. 이 펭귄들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뒤뚱거리고 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고 소음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누구인가? 역시 펭귄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 사람들한테 짜증보다는 연민과 호기심이 더 커지게 된다. 물론 그 반대로 같이 떠밀고 소리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순간에는 이게 다 진자가 내 에너지를 갈취하는 수법이며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점만 알아두면 된다. 진자는 흡혈귀처럼 일종의 마취제를 이용한다. 즉 외부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이용한다는 것. 심지어 지금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잠시 뒤에는 스팸 전화에 짜증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른다. 진자의 속성을 기억해 두려고 자꾸 애쓴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진자들의 도발에 면역이 생긴다. 어떤 불쾌한 상황에 부닥쳐서 짜증이나 불만,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할 때 같은 형태의 부정적 상황이 잇따르거나 불쾌한 상황이 또 나타난다는 점에 유념하시라. 진자는 그렇게 해서 흔들거린다. 이건 또 당신 손으로 그걸 흔들어주는 셈이다. 그러니 그 반대로 하시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완전히 반대로 대응하는 것. 예를 들어 불쾌한 것을 장난기 어린 마음으로 대한다거나 아예 엉뚱하게 환호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여 보시라. 그러면 진자가 꺼진다. 그러면 그런 불쾌한 것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불쾌한 상황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은 우리의 생각 에너지를 진자가 낚아채는 메커니즘에 시동을 거는 레버이다. 그런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일부러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즉,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우울함이나 좌절을 열정으로, 분노를 무관심으로, 짜증을 기쁨으로 바꾸는 게임이다. 하다못해 사소한 불쾌함에도 평소와 정반대로 반응해 보시라. 이게 터무니없어 보이겠지만 그 대신 이런 식의 게임은
진자에게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까닭은 진자들이 자기네한테만 유리한 게임을 하게끔 우리를 길들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그런 게임을 그만두고 당신에게 유리한 게임을 시도해보면 당신은 만족을 얻으며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법인지 놀랄 것이다. 여기서 원리는 하나이다. 공명과 일치하지 않는 주파수에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당신은 진자와 불협화음에 들게 되고 그리하여 진자가 흔들림을 멈추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진자를 부드럽게 소멸하는 재미난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성가시게 하면, 즉 당신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한테 무엇이 부족한지, 필요한 건 무엇인지 판단해 보시라.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부족한 것을 갖추게 된 그 사람을 상상한다. 그건 건강이나 자신감, 마음의 평온 같은 것일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건강, 자신감, 마음의 평온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사람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당신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치자. 과로로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집에서 아내와 싸웠나? 이때 그에게는 정신적 위안이 필요하다. 이때 당신에게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상사가 TV 앞이나 벽난로 곁에서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고 편히 쉬거나 아니면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거나 아니면 욕조에 몸을 담근 채 맥주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라. 그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 또는 그가 윗사람들의 압박을 받고 책임져야 할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때 그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신은 상상력을 동원한다. 당신에게 언성을 높인 상사가 스키장에서 멋지게 활주하거나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거나 아니면 파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상상하시라. 혹은 그 상사가 어디가 아픈가? 이때 그에게는 건강이 필요하다. 그가 명랑하고 활기차게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상상하시라. 물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상상하는 게 더 좋다. 하지만 그게 무엇일지 짐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는 마시라. 그저 그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지금 그 사람은 당신의 지평선에 나타나서 당신에게 문제를 안겼다. 여기에 직장 상사가 아니라 강도를 대입할 수도 있다. 그 상사가 당신에게 일으키는 문제에서 눈길을 돌리라. 거기서 빠져나오시라. 그럼으로써 당신은 애초부터 주파수 포획의 올가미에 머리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얻었다고 상상하시라.
앞에서 예를 든 강도라면 무엇을 원할까? 먹을 것? 돈? 보석? 그리고 그 사람이 만족하게 된 장면을 시각화하시라. 이 시각화만 잘 된다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겨도 무방하다. 사실 진자가 흔들거리기 시작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뭔가가 그의 균형을 깨뜨린 것이다. 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을 균형 상태로 되돌려 줄 것을 찾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지 마시라. 여기서 그가 찾는 것을 당신의 생각 에너지가 특정한 주파수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그에게 제공한다. 그리하여 그는 공격적인 태도를 금방 호의적인 태도로 바꿀 것이다. 믿기가 어려운가? 직접 검증하고 확인해 보시라. 이 기법이 샤머니즘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근간에는 진자의 작동이 멈추게 하는 원칙이 있다. 진자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당신에게 오는데 당신이 그 문제를 채워주는 것이다. 다만 물질 수준에서 하듯이 명백한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자기 에너지를 내주었다. 하지만 그건 자칫 잃을 수도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게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잠시나마 도움을 주었으니 좋은 일을 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당신에 대한 그의 태도가 나중에는 더 우호적으로 바뀐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왜 편안함을 느끼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당신의 작은 비밀로 간직하시라. 당신이 누구한테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가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당신 일에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도 방금 우리가 알아본 기법을 활용하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명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먼저 그에게 유익한 시각화로서 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라. 그러고 나면 그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작동을 멈춘 진자의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나? 그건 당신에게 전달된다. 그리하여 당신이 더 강해진다. 문제를 잘 처리했다면 더 강해진 것이다. 그것이 다음에는 당신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한다. 정말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와 싸운다면 그건 그 문제를 일으킨 진자한테 에너지를 건네주는 꼴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진자의 붕괴와 소멸 방법은 심리학자와 심리치료사들에게 전문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실용심리학의 기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방법은 심리적인 방어가 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